오늘 장이 조금 안 좋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오늘 반도체랑 로봇이랑 밀리면서 좀 안 좋긴 했죠. 조선 관련주 빼고는 거의 다 뭐 안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죠. LS는 장중에 20%가 넘었어요. 수익률이 20% 이상이 찍히더라고요. 대한전선은 옆으로 이제 소강 상태인데 아마 이렇게 하다가 돌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며칠간 좀 내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지수 한번 보면 이렇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서 뭐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며칠 쉬었다가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바로 뭐 4천이 갈 수도 있는데 진짜 4천, 4,500까지 가려면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나스닥에 달렸다. 나스닥에. 나스닥에서 AI가 거품이다 어쩐다 해가지고 크게 한번 내리면 우리나라도 같이 내리겠죠. 그 시나리오가 유력하죠. 그나마.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약간 피로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오늘 거의 다 음봉을 띄었는데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찍을 뻔했죠. 99,900원까지 딱 찍고 끝나버렸어요. 99,900원까지 딱 찍고 이제 사람들이 10만 전자 간다 했을 때 못 갔어요. 아쉽게도. 이때였죠. 아침 한 10시에서 10시 반쯤에 이제 드디어 간다. 요 자리가 이제 꼭대기니까. 드디어 간다 10만 전자 했는데 못 갔어요. 999를 찍었어요. 999. 느낌이 안 좋아요. 999. 999를 위아래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666은 자고로 전통적인 악마의 숫자죠. 안 좋은 숫자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준 게 아닌가. 알려... 진짜 아니에요 이거? 삼성전자 999 빨리 국민들에게 시장 급락을 알려드리자. 그래서 999를 뒤집으면 666 악마의 숫자. 진짜 맞는 것 같죠? 쑥스럽다 누구야? 제가 보고 있는 유튜버가 좀 쪽팔리네요. 점점점.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주주총회. 어떻게 내놔도 부끄러운 주주총회입니다. 좀 아쉽다. 10만 전자 찍었으면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아니다. 내일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내일도 한 1% 2% 정도 올라야 되는데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고 이제는 박스권 만들겠죠. 뒤에서 한 6개월 정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첫 매수가 빠르면 12월 느리면 1월에서 2월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얼마만큼 빨리 내려오느냐가 관건이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반도체들은 전부 다 단기죠. 단기. 심텍도 오늘 8%까지 올랐어요. 여기를 지켜주고 8%까지 오를 때는 단기로 접근했으니까 그냥 팔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걸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HPSP도 어제 6% 오르고 오늘 3%더 오르고 그러니까 이럴 때 팔아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SNS텍도 옆으로 기고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반도체들은 오늘 다 많이 꺾이면서 대형주들이 다 꺾이면서 코스피가 아침에는 진짜 좋았는데 거의 보합 다 돼가서 끝났죠. 상승분을 다 토해내는 느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봇 관련주들도 오르다가 또 내리고 대형주 위주로 보는 거죠. 얘들이 다 지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오늘 음봉이 거의 다 나왔어요. 원자력 관련주들도 오늘 그냥 소강 상태. 뭐 딱히 뭔가 일진파워도 7% 정도 오르다가 말고 한전기술이 제일 좋았죠. 한전기술이 제일 좋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부각이 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르비텍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일단 시총이 큰 거 애들 위주로는 뭐 딱히 원전도 오늘 뭐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기기 관련해서 전력기기도 오늘 딱히 LS가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전부 다 1% 2% 정도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일진전기는 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5% 정도 찍었네요. 그 다음 2차전지 마지막이 아니고 자동차 먼저 볼게요. 현대차는 참 좋았다 오늘 맞죠? 계속 올라간다. 자동차 관련주들은 관세 이슈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LG 엔솔 조금 올라갔는데 어차피 할 수 없고 신성 SD가 좀 내려왔고 한중 SD가 아니고 한중 NCS, LNF, 에코프로, 머티, 삼성 SDI 등등 지금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자리에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 와서 좀 기다리면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일단 대충 이렇게 선 꺼놓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요즘 어디선가 뭐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차트를 이제 크게 보면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고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닥 패턴이 생긴다든지 뭐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LG 엔솔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 요 자리에서 뭐가 생길 확률이 높죠. 기다려주면 뭐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요 2차전지도 오늘 많이 내리고 SK 이터닉스든 좀 어떤 찌라시가 있었죠. SK그룹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애들을 매각하고 싶다 라는 찌라시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찌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좋았던 조선 관련주들 하나오션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오늘 진짜 많이 올랐죠.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HT 현대중공업이 오늘 하루 만에 거의 13%까지 올라버렸어요. 최근 들어서 일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오른 날이 아닌가. 오늘.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우리가 가지고 있던 HD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4.6% 정도 올랐어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5.5% 정도 올랐고, HJ중공업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봤었죠. 오늘 11%까지 찍고 종가가 8% 마감했고, 현대미포 진짜 좋았죠. 현대미포가 12.5%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들이 진짜 좋았죠. 1승 같은 애들이 오늘 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KSP 같은 애들 많이 올랐고, 케이프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삼령엠텍이 오늘 대장질 하면서 올랐어요. 그래서 조선 관련주 말고는 사실은 오늘 뭐 크게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침에 반도체들이 좀 오르긴 했다만 전부 다 음봉으로 끝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장이 전체가 다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장이 왜 내려왔느냐? 왜 내려왔을까요? 이 삼성전자의 666 때문이죠. 악마랑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주가 지수를 올렸기 때문에. 지수가 왜 떨어졌을까요, 오늘? 뭐가 지금 걱정일까?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뭐 미국 정치 관련된 뭐 셧다운이 해결될 것이냐 말 것이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 2번은 AI가 버블이다, 빨리 빠져나와라, 요런 어떤 분위기가 하나 형성이 됐고, 그럼 2-1번이 사실은 반도체죠. AI가 버블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하락할 것이다, 요런 시각이 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쉬다 가자 라는 게 또 분위기가 하나 형성됐고, 그래서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좀 크지 않나,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지 않나 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모른다, 맞죠? 모른다. 그냥 좋은 거 사서 대응한다가 전부다. 1번 대형주 사서 대응한다. 주도주 장세니까. 대형주로는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보면 반도체, 로봇, 원전, 또 뭐 있죠? 전력기기 쪽으로도 대형주라고 봐야 되겠죠. HD 일렉트릭 같은 것도 다 대형주니까.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것들도 다 대형주니까. 대형 섹터가 뭐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조선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증권 관련주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도 있고. 이 정도지 않을까? 일단 여기 안에서만 놀아도 일단 반은 먹고 가는 느낌? 현재로서는. 맞나요? 여기서 이제 특강 위주로 모아가겠다라고 하면 뭐 전력기기 쪽이 될 수 있고, 변압기, 전선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ESS 관련해서 2차 전지 쪽이겠죠. 그 다음에 폴더블 관련해서 또 있을 수 있겠고. 딱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내가 뭘 할 것이냐만 선택을 해서 밀고 나가면 되겠죠. 나는 요즘에 장이 좋으니까 1번을 할래. 그럼 1번 하시는 거고, 나는 지금 직장에서 이걸 볼 시간도 없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직장 안에서 단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특강 위주로 미리미리 모아가는 거죠. 파이넴텍 이런 것들. 파이넴텍 오늘 어제죠. 어제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오늘 12% 정도 올랐는데 또 장이 안 좋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좋은 자리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자리일까요, 아닐까요? 좋겠죠, 당연히. 전혀 나쁘지 않은 자리죠. 많이 모아 나가려면 이런 자리가 오히려 더 별로죠. 여긴 사봤자 진짜 조금밖에 못 사니까. 이렇게 되면 땡큐죠, 땡큐. 더 깨면 좋고, 여기서 한 50% 채우고 나머지 깨면 50% 채우고 해도 상관없고, 난 여기서 안 내려올 것 같아. 그럼 여기서 100% 채우는 거고, 여기 떨어지면 어떡해요? 버티는 거지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애플 폴더블 폰 관련해서 한 6개월 뒤에 6개월 안에 좀 기다리다 보면 크게 이슈 한번 되면서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이런 것들도 있고, 폴더블 관련해서. 그 다음 BH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모아갈 때는 항상 우하향할 때 모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트레이딩은 두 가지가 있죠. 항상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장기적으로 모아가겠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이 그림에서 공부가 일단 돼 있어야 되겠죠. 뭐 때문에 올라갔대, 반도체가 뭐 때문에 올라갔대. 그럼 뒤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갈 때 내가 여기서 공부가 되어 있어야만 여기서 모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많이 모아갈 때는 요 어느 하락 추세일 때 계속 모아가야 돼요. 요 느낌일 때. 많이 모은다는 건 들어 올리고 나서 모아가겠다라고 하면 늦었어요. 거의 잘 안 돼요, 이게. 심리적으로 오른 상태로, 어느 정도 오른 상태로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자꾸 고민하면 잘 안 돼요. 모아가기는 이 추세 어느 구간에서 계속 모아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완벽하게 바닥에서 못 사기 때문에 내 평균 단가가, 실제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 자리가 바닥이라고 하면 내 평균 단가가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정 정도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돈이 되는 거죠. 거의 바닥까지 안 떨어지니까, 한번 들어올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들어올린 거 보고 사려면 이제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트레이딩으로 이걸 접근하겠다, 모아가기가 아니고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어느 구간에서 뭔가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올라가는 게 많죠. 반도체도 그렇고
좀 잘 나가는 섹터들은 이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죠. 이게 첫 번째죠. 트레이딩 할 때. 맞나요? 그럴 수도 있고 트레이딩 할 때 두 번째는 요 단기적인 어느 딱 한 부분에서만 모아가는 거죠. 아주 단기적으로 한 3일 4일 정도 그렇게 하다가 쑥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그때 근데 이거는 재료가 되게 좋아야 되겠죠. 재료라기보다는 뭐 실적이라든지 그 섹터가 분위기가 되게 좋을 때는 음봉에서 미리 사서 이거를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할 때는 이렇게 살짝 들어올리는 거 보고 접근하면 좋고 그래서 방향성을 그림으로 좀 쉽게 기억을 해야 된다. 내가 이 추세에서 모아갈 것이냐. 장기적인 어떤 재료와 실적이 있다면 이 추세 어느 구간에서 많이 모아서 6개월 뒤에 많이 벌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에 여기서 박스권 만들 때 비중 조금만 태워서 빨리빨리 재미를 보고 나올 것이냐. 또는 트레이딩 할 때 요렇게 단기적으로 내려올 때 여기 어느 부분에서 내가 대응을 빨리빨리 하겠다라고 미리 모았다가 음봉으로 모았다가 들어올릴 때 돈이 될 것이냐. 그게 전부다. 모든 트레이딩은 이게 전부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걸 반대로 하면 그냥 공매도가 되는 거고 이해됐죠? 기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렵다 맞죠? BH도 애플 폴더블 폰 관련주고 여기서 들어갈래 말래 이거는 모른다 맞죠? 내일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 또 좋은 흐름이고 그렇지 않고 음봉 떨어지면 땡큐죠. 땡큐해서 계속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G 이노텍 카메라 관련주죠. 애플에 들어갈 카메라를 뭐 넣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못 건드려요.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쉬어줘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뒤에서 하려면. 그 다음에 도우 인시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애플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특강을 또 이번 주 안으로 일요일이나 아니면 주중에 빨리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들 오늘 다 내리는데 방산 관련주들이 특히나 좀 강해요. 특히나 강해요. 이런 것들은 종가에서 한번 해볼만 하죠. 다 같이 장이 내리는데 방산 관련주들은 특히나 강하다. 요 며칠간 좋은 리포트들이 많아서 그런지 파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 시스템도 오늘 되게 잘 버텼죠. 장이 안 좋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되게 잘 버텼고 그 다음에 삼양컴텍도 잘 버텼고 현대로템도 잘 버텼고 그렇네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이제는 좀 봐놓으세요. 내가 장이 안 좋을 때 뭘 살지 전력기기를 살지 애플 폴더블 폰을 살지 ESS 관련해서 2차 전지를 좀 살지 미리 매일매일 돌려가면서 봐놓는 거죠. 차트가 어떻게 형성되고 내가 어디서 진입을 할지. 반도체는 이제 앞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박스를 만들 거다. 거의 기정 확실이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 관련주 이런 것들은 다 테마주니까 일단은 빼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맞죠? 많이 올라서 뒤쪽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은 좀 쉬고 있죠. 이렇게 쉬는 애들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많이 올라간 애들보다. 그 다음 전력기기 애들도 흐름이 좋고 시간만 주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질문 있나요? 화장품 쪽은 이제 실적주로 봐야 되겠죠? 분명히 실적이 좋은데 지금 그냥 관심을 못 받고 있을 뿐인 걸로 보입니다. 사실 실적이 좋고 아무리 봐도 실적이 안 좋다는 리포트가 없고 전부 다 실적이 좋고 역대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K뷰티가 역대 최고 매출을 찍고 있는데 그냥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일단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반도체, 조선, 뭐 로봇, 원전, 2차 전지 이쪽으로 다 몰려가는 바람에 좀 소외됐죠. 달바글로벌은 3분기에 이제 기대치보다 좀 안 좋죠. 안 좋아서 이제 내려오겠죠. 거기서 이제 기회를 봐야 되겠죠. 4분기에는 좋아질 게 보이니까. 그래서 항상 다음 분기만 보는 게 아니고 다음 분기가 안 좋으면 그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게 이제 투자죠. 3분기도 안 좋고 4분기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좀 애매한데 3분기는 안 좋은데 4분기는 좋을 것 같아 라는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3분기에서 많이 모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다음 분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단순히 다음 분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분기 안 좋은 거 알아. 다음 분기 또는 좋은 거 알아. 근데 그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바이오도 좋은데 바이오는 섹터 전체가 막 올라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개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엔터주도 역대급 실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좀 소외됐죠. 순환매가 이제 돌겠죠. 반도체가 내리면 또 그 돈이 어딘가는 가야 돼서 오늘 조선이 올랐으니까 조선에서 또 돈이 빠져나가면 또 순환매가 계속 돌겠죠. 뭐 원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로봇이 며칠 쉴 때 또 더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조선이 갔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조선을 팔고 나오고 이제는 로봇 같은 애들이 쉬고 있을 때 원전 같은 애들이 지금 좀 쉬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 타이밍을 맞춰가는 거죠.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반도체는 뭐 아쉽진 않죠. 사실은 9월 달에 이거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반도체는 꼭 아셔야 될 게 9월에 이 상승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자꾸 이거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고 있나요?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따라붙는 거는 이제 급등 조마카세로 좀 많이 나가겠죠. 근데 우리가 6개월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거는 특강으로 나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말에 메모리 반도체가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정말로 만연하게 밝혀졌다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까?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폭등장이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게 만천하에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 말쯤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있나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삼성전자가 5만원까지 떨어졌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전부 다 HBM에 정신 팔려 있는데 일반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꼬락 박은 거죠. 그럼 삼성도 몰랐을 거야 아마. 삼성 자기 자신도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갑자기 수요가 필요한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차트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래 터지고 나서 재료가 밝혀지고 나서 따라붙는 거예요. 재료 밝혀지고 나서. 근데 우리 조선 같은 거 이런 거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나요? 여기서 한번 들어올리고 재료가 밝혀지고 이 재료로 인해서 박스권 길게 만들고 다시 올라갔을 때 이 두 번째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는지 재료를 알 수 있죠. 실제로 장기적으로 큰 돈은 이런 재료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반도체 같이 급격하게 아무도 몰랐던 재료로 빵 터지는 게 아니고 미리 내가 예측 가능한 곳에서 많이 모아서 한 번에 터뜨릴 때 가장 많은 돈이 되는 거죠. 그럼 예측 가능한 재료가 그냥 객관적으로 100개 재료가 있으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재료가 몇 개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재료는 테마주일 수도 있고 실적주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그냥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많아야 한두 개겠죠. 진짜 많아야 한두 개 아니겠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특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맞죠?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건 어떤 정부 정책으로 인한 테마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럼 그 현금 흐름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 재료는 두 가지다 맞죠? 두 가지. 첫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이슈 이런 거에 집중이 돼 있고 2번 실적 관련이죠.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인 거죠. 여기에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정부 정책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정부 정책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K 주식의 수혜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에서 그 서비스 재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특강으로 다뤘던 것들 중에 글로벌에서 지금 이 제품을 필요로 해요. 그냥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야. K 주식 자체가 엄청나게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뭐 조선이 될 수도 있고 전력이 될 수도 있죠. 전력기기는 우리나라가 잘해서 돈이 꼭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글로벌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 거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원전 다양한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알겠는데 왜 너희가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일회성일 수도 있죠. 일회성 계약일 수도 있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일회성 계약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다. 연속성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 글로벌에서 이걸 원해. 글로벌 국가들이 전력기기를 원해. 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기기들을 많이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우리를 필요로 해.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AI 때문이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또 필요로 해. 원전도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 그래서 글로벌에서 필요로 해. 이게 더 훨씬 더 실체가 있죠. 일회성 계약으로 돈을 딱 벌었다 이런 것보다 글로벌에서 글로벌 전체 국가들이 다 이걸 원하고 있으면 여기에 훨씬 더 실체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정부 정책에서 이쪽으로 밀어줘. 미국 안에서 전력기기를 살 때 보조금을 준다든지 돈을 많이 투자해 준다든지 우리나라 조선소를 좀 도와준다든지 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우리나라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니까 K 주식의 수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안 하면 우리나라를 찾을 이유가 없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니까 K 주식의 수혜가 된다라는 논리를 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ESS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조선도 사실은 여기에 일부분 해당이 되죠. 우리가 조선을 잘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우리 안 찾아도 중국에서 배를 만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국을 싫어하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선택지가. 전력기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똑같죠. 중국 거 안 쓰고 우리 거 써야 되니까
그나마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원전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반도체 이런 것들도.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인 주식들이 다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미국이 중국을 때려 중국 제품을 쓰면 안 돼. 그럼 중국 제품 말고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딨어? 그 중에 한국이 있네? 이게 사실은 지금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의 논리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에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와 재화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리서치 팀이랑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러면 애플 폴더블 폰이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왜 해야 하는데, 사실 애플 폴더블 폰이 나오는 거랑 우리나라 애들이 오르는 거랑은 좀 별개잖아요. 애플 폴더블 폰 이건 테마다, 실적이다. 이거 둘 중에 뭐예요? 애플 폴더블 폰 내년에 출시가 되는데 이거 테마일까요? 실적일까요? 모르면 찾아야 된다. 근데 찾아보면 실적입니다. 만약 테마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논리가. 우리나라는 애플 폴더블 폰이랑 연관 있는 IT 부품 회사들이 없다. 근데 애플 폴더블 폰이라는 단어 때문에 테마가 만들어진다.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든대. 너무 폭력적인 단어잖아요. 그 자체로 그냥 테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테마주의 논리죠. 근데 실적주라면 우리나라도 폴더블 폰에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IT 부품 회사들이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실적으로 갈 수 있죠. 이게 폭력적이지 않나요? 애플 폴더블 폰, 이 단어 자체가 폭력적이지 않나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딱 들었을 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애플 폴더블 폰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애플이 지금까지는 아이폰 17 프로 이렇게 고쳐 나갈 때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향상이라든지 배터리 성능 향상이라든지 등등으로 10년 20년간 해왔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중들이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느낀다는 거야, 이거를. 아이폰 11, 아이폰 12, 아이폰 13, 아이폰 14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제 어떻게 느껴요, 대중들이? 카메라가 좋아졌대, 배터리가 그냥 올랐대. 재미없다. 이제 재미없다. 식상하고 재미없고 별로 기대가 안 되죠. 애플이 현재 처한 리스크가 뭐예요? 기대가 안 된다. 애플은 기술 회사다 또는 디자인 회사다. 이거 둘 중에 뭐예요? 예전에는 기술 회사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죠. 기술도 잘하고 디자인도 잘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냥 디자인 회사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기술력이 1도 없어요. 애플에서 AI 관련해서 파운데이션 모델 있나요? 오픈 AI에 챗 GPT 같은 자기만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나요? 자기만의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만의 AI 모델이 없는 애들을 정말 우리가 테크 기업, 테크 대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애플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현재 처한 리스크가 뭔지. 그러다 보니 뭐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볼 땐 이건 것 같거든요. 여기서 돌파구를 찾는다라는 게 일단은 폴더블 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애플이 휴대폰 잘 만드는 거 누구나 안다. 예쁘게 만드는 거, 사고 쉽게 만드는 거 누구나 안다. 근데 폴더블 폰이 나와? 단어가 어때요? 폭력적이 아니에요. 그냥 애플 아이폰만 나오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사려고 하는데 예전보다는 기대가 좀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여전히 매년 나오는 휴대폰에 기대를 하면서 사람들이 줄 서서 산단 말이에요. 잠실 롯데몰에 애플 매장이 있는데 출시되는 날 아직까지도 줄 서서 사요. 근데 폴더블 폰을 내겠대요. 어떻게 돼요? 기대감이 이제 완빵이 되는 거죠. 이게 잘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애플이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하나로 너무 우려먹었잖아요. 재미가 없어. 휴대폰이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낸 게 뭐예요? 낸 게 에어팟이죠. 이게 초대박을 터뜨렸죠. 얘 때문에 한 타이밍 벌었다 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은. 이 에어팟이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귀에 꽂는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 얘가 시작을 알렸다고요. 에어팟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선 이어폰 시장이 매우 작았다. 있긴 있었는데 잘 안 쓰는 느낌. 배터리도 오래 안 가고 성능도 별로, 통화 품질도 별로. 근데 에어팟이 게임 체인저. 에어팟이 이거를 뒤집어 버렸다고요. 우리 요즘에 젊은 애들 보면 전부 다 귀에 하나씩 꽂고 있죠. 이렇게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랜 역사가 없어요. 10년도 안 됐어요. 이게 이 게임 체인저가 됐던 게 에어팟이란 말이에요. 처럼 애플은 한 번 더 시간을 벌고자 한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폴더블 폰인 것 같아요. 저도 에어팟을 한 3년, 4년 되면 보통 배터리가 나가거든요. 한 3년쯤 되면. 지금까지 한 3번, 4번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만족도가 진짜 높다는 거죠. 이 에어팟에 대해서. 갤럭시 버즈는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이 별로예요. 너무 아재 같아요. 쓰고 계신 분들 많겠네. 또 우리 채널 아재들 많은데 또 갑자기 광역 어그로를 끌어버렸네. 버즈 쓰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부들부들. 아무리 봐도 에어팟이 예쁘긴 예뻐요.
아무튼 이해는 되나요? 지금 폴더블 폰이 왜 지금 각광받고 있는지. 이 폴더블 폰이 세상을 구한다. 애플 폴더블 폰이 세상을 구한다. 이런 느낌에서 올라간다가 아니라 애플이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네. 애플 폴더블 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K 회사들이 있네. 그럼 이제 실적주가 되는 거죠. 일단 분위기는 한번 만들어진 거죠.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잘 안 올라가요. 주가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꼭 돈을 좀 못 벌어도 스토리텔링이 훌륭한 테마는 진짜 잘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잘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 세상을 구한다? 세상을 바꾼다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특강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어팟 안 가지고 계신 사람 1번 한번 해보세요. 갤럭시 버즈, 에어팟 둘 다 써본 적이 없다. 1번 한번 해보세요. 많으시구나. 구독자 선물로 에어팟 하나 요즘 얼마지? 30만 원인가요? 에어팟 한 개 30개니까 1억 쓰면 한 330개 정도 살 수 있겠다. 나중에 특강으로 돈 많이 벌었을 때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 1억 벌고 에어팟 330개 사러 갑니다. 썸네일. 주식으로 오늘 1억 벌고 에어팟 330개 사기. 340개 사지도 못하겠다. 매장에서 안 줄 것 같다. 에어팟을 많이 안 가지고 계시군요. 제가 원데이 클래스 하면 에어팟을 좀 뿌려보겠습니다. 에어팟 한번 써보십시오. 좋습니다. 에어팟 이어폰 맞아요. 에어팟 이어폰 맞다. 이어폰 맞는데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성능이 월등하게 좋다. 이거는 확실해요. 확실. 진짜 좋아요. 이거는 돈을 투자할 만한 게 있어요. 확실히. 우리 아빠 에어팟 4년 쓰고 배터리 안 되니까 화나가지고 주주총회한테 전화 옴. 아들아, 나 이거 없이 못 산다. 빨리 하나 보내둬라. 나 이거 없이 못 산다. 한 번 쓰면 여기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진짜로. 저희 아빠는 테크 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희 아빠가 무슨 에어팟에 뭐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사주고 이거를 한 3년 4년 썼어요. 이제 배터리가 다 되니까 아빠가 막 화나가지고 나 이거 없이 못 산다. 빨리 하나 보내둬라. 빨리 하나 보내둬라. 나 이거 없이 못 산다.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버즈 가져가세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에어팟 가져가세요. 반반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채널은 아재 채널이라서 갤럭시 80개, 에어팟 20개 사야 될 듯. 에어팟은 20개도 남을 듯. 20개 남을 듯. 자,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오늘 씨알데기 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네.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많이 했네요. 자, 또 며칠 있으면 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봅시다. 인사하고 끝냅시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